현재 우리 미용 치료를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팔자주름, 또 심술보, 이중턱 이게 근본적인 탄력인데 그런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탄력층은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가 라는 거에 기초를 해서 기존에 모든 나와 있는 장비별 특성을 찾아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탄력층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층만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근육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수술적으로는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1번을 피부, 2번을 피하 지방층, 3번을 근육, 4번이 또 지방, 그 다음에 뼈, 이게 5개 층이거든요. 이제 수술을 할 때도 1번, 2번, 3번 층을 다 잘라서 당깁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라는 수술법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심술보, 이중턱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사람이 굳이 수술할 필요도 없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노화된 조직을 젊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라는 취지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 매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고주파만이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착안해서 개발을 시작했던 겁니다. 흔히들 볼륨을 줄인다는 생각 때문에 뚱뚱한 사람만 타겟으로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볼륨이 적은 꺼진 사람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지방층의 지방세포를 줄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지방이 없고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빼빼하고 처지는데요. 아주 심한 사람은 관자 부위가 푹 꺼지면서 심술보가 팍 처지죠. 볼륨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탈이고 또 볼륨이 없는 사람은 더 처져서 탈이거든요. 효과로 보면 오히려 볼륨이 없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타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꺼져 있지만 이 콜라겐을 만들어주면 피부의 콜라겐도 좋겠지만 피하 지방층의 탄력 콜라겐을 만들어주면 바로 리프팅 효과가 있는데 이미 흘러내린 지방들은 우리가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흘러내린 지방을 줄여주는 그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좋아지고 또 계속 흘러내릴 지방을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콜라겐을 재생해서 지방을 흘러내지 못하는 예방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장 핵심 치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그런 탄력층, 2번 층의 콜라겐을 재생하고 볼륨을 줄여주는 또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노화 치료에서는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고주파나 레이저의 기본 개념은 4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이게 조직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이리버서블한 조직 변성을 일으킵니다. 45도가 넘어가면 통증도 심하고 또 조직 괴사를 시키기 때문에 괴사 범위를 우리가 치료할 때 30% 이하를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이 네오스컬프는 43도의 온도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45도 이상의 온도는 조직을 괴사시키는 네크로시스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지만 45도 이하에서는 에이팝토시스라는 피부 자연스러운 괴사 과정, 노화 과정이 괴사가 아니라 괴사를 일으키지 않고 변성이 없으면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콜라겐이 급속히 늘어나고 탄력이 한마디로 젊어지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은 온도는 당연히 쿨링이 중요한데 43도 전후의 온도는 쿨링을 하지 않더라도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또 치료 후에 그런 이디마나 이런 게 인듀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가 않죠. 나이와 그 사람의 노화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콜라겐 주는 효과보다는 볼륨이 너무 커져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볼륨을 줄이는 효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0대에서 30대, 20대 중반, 30대 이하까지는 볼륨을 줄이는 효과만으로도 얼굴 형태를 줄일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콜라겐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처지거든요. 그래서 처진 부위는 볼륨을 줄이는 2메가짜리나 1메가짜리 두 가지 그 모드를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
볼륨이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얼굴 형태를 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우리 이중턱, 특히 심술보, 그리고 팔자주름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방량이 다 줄고 피부도 줄고 다 줄어드는데 콜라겐까지 줄어보니까 콜라겐까지 주니까 지방이 더 흘러내립니다. 못 흘러내리게 하려면 지방이 못 흘러내리게 꽉 잡아주는 그 콜라겐을 재생해야겠죠. 콜라겐을 재생하는 효과를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흘러내린 지방을 거꾸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계속 흘러내린 것을 예방하고 힘을 만들어주는 콜라겐을 만들 때 밑으로 쳐져버린 심술보나 이중턱은 줄여주면서 콜라겐을 만들어야 그냥 흡입만 하면 쳐져버리니까요. 이거를 줄이고 콜라겐을 만들어야 달라붙겠죠. 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은 짧은 시간, 5분 또는 10분 동안에 콜라겐 재생으로 하는 러빙 치료, 이미 흘러내린 부분은 줄이면서 콜라겐 하는 스몰 팁, 1mg짜리 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 없이 얼굴이 형태가 젊어지게 됩니다. 치료를 할 때 어느 부위를 치료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선 꺼지는 이 부위들은 이 지방이 이리 내려오고 이 지방이 이리 내려와서 생긴 골들이거든요. 이 턱 밑도 마찬가지겠죠. 지방이 흘러내린 건데 그 경계 부위가 되는 부위를 꺼진 부위를 이렇게 마킹을 하고요. 턱이 중요한데요. 턱 밑에를 보면 목젖이 있는데 목젖 위가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부위는 하면 안 되고 지방이 있는 부위의 경계를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지방이 있는 부위만 경계를 하고요. 센터로 보면 이 아래는 치료를 하면 안 되고 이 지방이 있는 부위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이 있는 부위까지 경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등에 있는 접지 패드를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게 됩니다. 양쪽으로 접지 패드 2개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겹치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서서히 누워보세요. 이렇게 눕게 됩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스몰 핸드피스가 있는 16mm 스몰 핸드피스를 2번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오고요. ON을 시킨 다음에 확인이 되면 진동을 놓고 레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지방이 쌓여있는 부위를 먼저 치료를 하는데 방금 그렸던 경계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 경계 부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고 핸드피스를 너무 압력을 가해버리면 지방이 눌리기 때문에 타겟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르지 말고 가볍게 얹혀있는 이렇게 대고만 있을 정도가 좋고 누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대고만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핸드피스가 40도가 될 때 약간 뜨거워집니다. 좀 뜨겁죠? 40도가 지나면 뜨거움이 없어집니다. 너무 뜨겁다고 할 때는 가볍게 문질러 준다든가 핸드피스 스톱을 하고 다른 부위로 멈춰도 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참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분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끝났으면 다시 범위 다른 부위로 옮겨서 여기 팔자주름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때는 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볼 쪽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접촉하기 위해서 이 약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붙여주면 떨어진 것을 이렇게 더 접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노하우겠죠. 턱밑 치료가 항상 중요한데요. 턱밑은 지방이 있는 경계선 위쪽으로만 해야 되고, 몇 번 할 것인지 먼저 가운데,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한 50% 정도 겹칠 수 있게 해서 몇 샷이 들어간가를 먼저 측정을 가늠한 다음에 가운데 먼저 측정을 하고요. 가운데 지방인보다 선 1, 2mm 위에서 스타트 치료를 하고, 방향은 약간 위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지방이 너무 적거나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부족하면은 이렇게 넣어서 밀려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시술 후에 골고루 붉어지면 이게 손의 압력이 잘 된 겁니다. 한쪽으로 붉어지면 그쪽으로 힘이 쏠린 거니까 테크닉을 바꿔야겠죠. 가운데가 끝나면 50% 겹쳐서 양쪽으로 반드시 하얀 선보다 위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시 스타트해서 손을 약간 위쪽으로 선을 주고, 혹시 삐져나오면 이렇게 좀 눌러줘서 접촉력을 높이는 것도 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나면 땀이 난 경우는 땀을 이렇게 닦고, 다음에 옆 두 번째가 지난 또 50%를 겹쳐서 선보다 위쪽으로, 선을 안 그려놓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거든요. 밑에는 지방이 없기 때문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반드시 선을 그려서 선보다 위에 하고, 위에 있는 피부를 눌러서 접촉력을 키워주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국소 타겟 치료가 끝나면 치료 후에 얼굴에 큰 변화가 없이 표시가 안 나죠. 이때 이제 러빙 할 건데요. 러빙 하는 것은 러빙이 잘 되도록 고주파 크림을 발라주면 윤활 역할을 해서 핸드피스가 잘 움직이도록 하는데, 양에 따라서 관자 부위까지 크림을 바르고요. 마지막으로 40제곱센티미터의 라지 핸드피스를 가지고, 땀은 항상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는데, 양 볼에 가운데에 접촉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러빙할 필요는 없고 38도 정도 될 때까지 30초간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열을 이용해서 타겟 부위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번 층, 탄력층의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가만 컨택을 하고 있다가 핸드피스가 달궈지는 한 30초가 지나면 40도가 되면서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최소한의 속도로 천천히 이 핸드피스 러빙을 하게 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저항열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콜라겐 재생 목적으로 2MHz의 라지 핸드피스를 10분간 러빙하면 얼굴에 탄력 치료가 나타납니다. 즉 콜라겐 재생 효과를 바라는 건데, 콜라겐 재생 효과는 치료 직후에 나타나는 것은 변성되고 노화된 콜라겐이 줄어드는 거고,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달 이후 2달까지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도 한 달 이후에 평가를 하는데요. 시술 간격은 반응을 보고 한 달 이후에, 즉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기본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